신용 관련 이런 부분 엉터리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부모님 찬스를 쓰는 거 내가 절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의 신용 등급, 신용 점수를 올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자, 이 투자 캠퍼스 2강은 제 방송을 보셨다면 이런 거 절대 안 당하실 텐데, 이 통단 대출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현재 통단이 진행 중 여러 건에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있는데, 수수료를 15%.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번, 2번, 이제 3번 내용을 보면, 자, 신용카드까지 합쳐서 이제 뭐, 신용점수 799점, 602점인데 이 부분이 올라간다. 근데 한쪽은 920점까지 올라가고 한쪽은 830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고, 자, 그리고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2002년에 입사했던 거 봤을 때 아직 이제 새내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제가 시원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급여가 400에서 450.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나이스가 799점이요. 5등급이고, 자, 올 크레딧 같은 게 602점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조금 신용 관리를 상당히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50%는 1등급과 2등급에 됐는데, 앞으로 계속 좀 올려야 되는데, 자, 이런 통대한 대출 사기를 당하신다. 엄청 타격이 크실 거고요. 정말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요. 자, 먼저 신용 점수가 오른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신용 거래형태는 개인이 보유한 대출과 카드,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당연히 대출을 사용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부분이 성실히 상환을 하면 상환 이력과 신용 거래 형태에 따라서 긍정적인 점수를 준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7천만 원을 1금융권도 있을 수 있고 2금융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대한대출에서 1금융권을 옮긴다면 당연히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이자 관련해서 여러분 꾸준하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게는 2년까지 넣어야지만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 바꿨다고 신용점수가 팍 올라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사기란 얘기입니다. 자, 대한대출을 해주는 전화 엄청 오던데 그 안에 사기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사기라고 저는 거의 99.9%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연결해준 담당이 대출이 잘 나와서 제 연봉이 150%까지 나올 거라는 컨설팅 업체는 잘 나와야 4천 정도라는데 1금융권이 나오고 나머지는 2금융권이 나오는데, 자, 이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1금융권의 은행들의 직장인 신용대출 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 당연히 성인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근로자야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6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이 확인 가능해야 되고 국세청 소득 금액이 소득 확인이 가능한 분이 된다. 근데 이분 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0년 8월에 들어가셨고 지금 2023년 12월이니까 1년 4개월 됐죠. 그리고 세금 띄고 400, 450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이 이자는 차등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직장인 신용 대출, 이분 같은 경우 특히 대기업이에요, 그죠? 자신의 연소득에서 150에서 200%까지 나옵니다. 신용 대출이. 그러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400에서 450 받는다고 하셨죠? 그럼 자, 좋다. 자, 최저인 400으로 하면 연봉을 한번 측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6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에서 좋다. 최저 또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은행 가서 하면 9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약 7천만 원의 통대한대출 15% 수수료로 총 8천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통대한대출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자, 여러분, 자, 이분한테 제가 꼭 전화드리고 싶고 여러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이버에서 직장인 신용대출 이렇게 딱 치면요, 각 은행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K뱅크가 최대 3억 원까지 지금 나온다고 얘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리는 보시면 5.5에서 15%예요.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도 5.31에서 9.34 최대 3억입니다.
BNK 경남은행 같은 경우도 최대 2억 5천이고 금리가 5.51에서 13.06%. 자, 그리고 SC제일은행이 최대 2억이고 돌려드림론이 5.52에서 11.52%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신용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죠? 이 신용 등급을 볼 때 5%대는 힘들어요. 그러면 뭐 7에서 8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보시면 플러스 15%를 쳤다는데요. 그럼 토탈 24에서 25%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어떤 금융 이런 전문가가 하면서 이렇게 15%나 선이자 때는 이거 사채입니다, 사채. 이게 정상적인 책정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가 물론 금융이 하지만 제가 증권사 다니다가 제가 이제 PF 관련 일을 좀 했습니다. PF 관련하면 이 PF는 덩어리는 크기는 하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1에서 많이 받아봐야 5%예요, 여러분. 실상 지금 이 금융 관련해서 금융 전문가하고 내가 이 관련해서 일을 한다, 많이 받아봐야 5%예요. 그런데 이 15%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건 사기예요, 사기. 정말 이 금융 쪽이 아무리 모르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에서 3%가 맞는 거지. 이 15%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제대로 된 회사라도 아니다고 보고, 만약에 이거 받으면 이 금융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자, 그래도 1금융권에서 저렇게 대출 상품을 하는데 저렇게 왜 홍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금융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말로 살살 꼬셔가면서 이거 안 되는데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기이거나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이게 뭐냐면 법정 최고금리라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 예전에 뭐 66%, 100%, 200% 이런 거 많았었지 않습니까? 2002년 10월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시행됐다 66%로 결정이 됐고,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면서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었어요. 특히 2020년 7월 7일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 이하로 인하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대부업체들이 쫄딱 망했죠. 솔직히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대부업체들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최인자님 얘기대로 진짜 금융을 모르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등쳐먹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5월달이었죠, 그죠? 올해 5월달에 이 대한대출 관련해서 인프라가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B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A금융사의 부채를 갚는 거래 방식, 일반적으로 B금융사의 대출 조건이나 금리 한도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대안을 통해서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었어요? 자, 만약에 이 A은행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이 A은행이 있으면 우리가 B은행 가서 내가 직접 가서 이쪽에 조건이나 금리 이런 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C은행 가고 뭐 D은행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A은행을 제외하고 B, C, D 이런 은행들을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비교 분석하고 승인 받으면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대안대출 서비스, 그리고 올 연말에 내년 초 되면 주택담보대출까지, 주담대까지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지금 대안대출 서비스가 게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이걸 누가 했냐면 금융위원회,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자, 금융소비자는 53개의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금융회사 53개는 자, 은행 전체 19개, 그리고 비은행 주요 금융회사 저축은행 18개, 카드사 7개, 캐피탈 9개, 전체 신용대출 시의 90%,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 금융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지금 이분이 지금 전문가라고 해도 통대출 서비스, 걔들도 아마 이거 볼걸요? 이거 볼 겁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은행 가서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자, 대한대출 플랫폼 같은 경우도 무리예요, 여러분들. 23개나 있어요, 여러분들. 23개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전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뭐 DSR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PF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DSR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 PF 자금을 하는데 은행에서 받는데 내가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원래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뭐 한 60%?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 은행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나머지 10에서 20%를 부족해. 그러면 이랬을 때 요거를 좀 해서 개인 신용으로 이런 푸는 전문가들은 있어요. PF 때는. 지금 이 직장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그 수수료를 무려 15%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대한대출비교 플랫폼 여기에 모든 금융사가 되는데 요것만 딱 한번 눌러보고 해보면 된다 안 된다가 확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한대출 플랫폼을 쓰는데 여기 주의할 사항이 뭐냐? 자 보시면 이 부분 첫 번째가 바로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진짜 은행들이 나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 대한대출 요 부분 수수료만 지금 빼놨다는 게 최근 기사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의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 이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금리보다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대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쭉 이제 이자 내는 걸 해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가 대한대출을 했는데 돈을 더 낸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에도 대한대출 실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대한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첫 번째 요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그리고 신용등급의 변동이 있다.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과 새로운 신용대출을 바꾸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변동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신용상환 기록과 부채 수준에 결정되는데 상환 능력이 향상되고 부채 수준이 낮아지면 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요번에 앞서 얘기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금융과 2금융권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살짝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만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신용점수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DSR 한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면서 소득에 비해 상환한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DSR은 금융 소비자의 부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DSR이 높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새로운 대출이 받기 어렵다. 자, 온라인 대한대출 인프라 서비스는 새로운 금융에서 기존 대출을 갚아주고 새로운 대출을 바꿔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DSR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 한도를 초과하는 형태는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DSR 한도를 확인하고 적정한 부채 수준을 유지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연봉이 6천만 원 된다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상환된 부채 비율이 은행권에서 합격 점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에서 200%를 정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 DSR 한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한대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대출 서비스는 나라에서 만들었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5월 3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꼭 여기서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저도 뭐 그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 그나마 지금 상황이 나은 편이고 항상 보면 정말 어디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의 대부업계든 돈을 빌릴 수 없는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방법, 나에겐 다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많이 내더라도 내가 한다 하면 너네 해주겠다. 자, 이렇게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 얘네들은 신용 관련 조회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용 점수가 오히려 훨씬 더 꺾인다는 거예요. 자, 이 신용조회도 한 번이나 두 번 같은 게 별로 안 꺾이지만 제가 알기로 3회 이상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신용점수가 내려가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테 맡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애들은 내가 이 수수료 15%를 받기 위해서 거의 모든 전 금융사를 다 돌립니다. 모든 거의 전 금융사를 돌린다. 여러분들 과연 신용 점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통대한 대출 사기하는 이런 애들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대안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 이런 사인이 나오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무조건 절약을 하셔서 이 금융권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겁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죠. 이럴 때 부모님 찬스를 씁니다. 요걸 먹더라도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요걸 먹더라도 어떻게 됐나? 부모님 찬스를 써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사기꾼한테 걸려서 앞으로 나의 신용 관련 이런 부분 엉터리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부모님 찬스를 쓰고 내가 절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의 신용 등급, 신용 점수를 올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대출 뭐 해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사기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여러분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터 홍반장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님 안녕.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안녕.